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 같은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시댁 식구들 덕분에 부자가 됐는데 저는 시댁 식구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제가 시집 올 때 시댁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사실 반갑기는커녕 마음 한구석에서 저를 어떻게든 내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고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셨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늘 부족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쁜 분들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모님은 늘 성실하셨고 저희를 위해 애쓰셨죠. 그렇지만 시댁 사람들이 그런 사정을 이해해 줄 리 없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댁 사람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제 자존감은 바닥을 기었어요. 그렇게 눈칫밥을 먹던 와중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준 거예요. 남편이 언제나 저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제가 상처받을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 주었어요. 그 와중에 제 자존감을 높여준 건 제 자식들이었는데요. 제 자식들이 아주 똑똑했거든요. 저희 애들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교육방송을 게임하는 것처럼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애들을 잘 가르쳐주는 편이라서 걱정될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와도 남편이랑 애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심지어 우리 애들이 성적도 너무 잘 받아오는 거예요. 큰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에서 1등을 도맡아 했고 작은아이도 늘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남편에게 우리 집 애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건 당신 덕분이라고 말했었죠. 그럼 남편은 제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제가 시댁에서 불편하게 있다가 돌아오는 날에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대놓고 무시당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홀대당한다는 느낌이 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어머님이 아프고 나서부터인데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던 때부터 말씀드릴게요.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아하니 시모 같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남편이 착잡한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대.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피곤해지고 몸이 붓는다고 하더라. 추위를 많이 타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행동이 느려진대. 그 말을 들은 순간 시모가 부쩍 짜증이 많아진 게 떠오르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갔었어요. 요즘은 집에서만 식사를 해결하다 보니 어머님과 아버님께 바깥 공기도 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근처에서 평이 좋다는 한 식당을 골랐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분위기가 괜찮았던 그 식당엔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메뉴가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새로운 음식을 드셔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직원이 자리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시부모님께서 오랜만에 외식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아버님이 메뉴판을 보며 이것저것 고민하시고 어머님은 저한테 이 집은 어떤 음식이 맛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아본 정보대로 몇 가지 메뉴를 추천해드렸고 그 메뉴를 추가로 주문했어요. 주문이 끝나고 잠시 후 직원이 생수병을 하나씩 가져다 주더라고요. 거기 식당에서는 물통으로 주지 않고 500ml짜리 생수병을 하나씩 줬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그걸 다 마시고 한 통 더 달라고 해서 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어머님께서 문득 약 드셔야 할 시간이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얘, 물 좀 남았니? 내가 약을 먹어야 해서 그러니까 밥 다 먹고 나갈 때 잊지 말고 물병 가져와라. 차에서 약을 두고 나와서 가서 먹어야 할 것 같다.
저는 물이 좀 남아있는 걸 보고 이물을 드시면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분 뒤에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생수통을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차에 탄 뒤에 어머님이 물통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까먹었다고 했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걸 기억 못하는 거냐?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약 먹으려고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건데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죠. 그런데 어머님이 고개를 획 돌려 저를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니는 시모 눈치도 안 보이냐? 옛날 며느리들은 상상도 못할 짓이다. 예전에 나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 에휴, 너같이 눈치 없는 애하고 무슨 말을 하겠니? 어머님 성격이 좀 불같아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호르몬 문제로 몸이 아파져서 사람이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죠. 전 그런 시모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날 시모가 저를 무시해도 웃어넘겼어요. 그래도 제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동서가 시댁에 처음 들어온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마치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물이 집에 들어온 것처럼 어머님이 두 손을 번쩍 들어 이런 식으로 환영하셨거든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애널리스트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우리 집안에 이렇게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동서는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래요. 애널리스트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동서가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애널리스트는 증권사나 경제연구소에서 경제와 금융시장, 산업, 기업 등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투자할지 조언해주는 일을 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실감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그 뒤에 들려온 억대 연봉 이야기에 적잖이 놀랐어요. 동서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니 어머님이 왜 그토록 기뻐하셨는지 이해가 갔죠. 그런데 동서가 저에 비해 직업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가 저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저도 점점 참기 힘들어졌어요.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모가 동서 앞에서 동서 칭찬을 하면서 저를 엄청 깔보거든요. 동서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모를 따라 자연스럽게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식당에서 시댁 모임 자리를 가지게 됐는데요. 동서가 그날 자기 어렸을 때 가난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준비물 살 돈도 없어서 옆반에 빌리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학교에 내야 하는 돈도 못 내서 항상 선생님들이 애들 앞에서 혼을 냈어요. 그런데 애들이 저를 항상 비웃고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애라고 대놓고 뒷담을 까고 저를 따돌렸어요. 제가 그렇게 굴욕을 볼 때마다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언젠가 성공해서 저 무시했던 사람들 전부 다 복수해 주려고 했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니 대학도 잘 가게 됐고 이렇게 좋은 직업도 얻게 됐어요. 동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동서가 예전에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동서가 갑자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는데 형님도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수도세를 못 내서 물이 안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시댁 식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니 어렸을 적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어렸을 때 집 사정이 안 좋아서 물이 끊긴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동서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지금은 괜찮지만 어렸을 때는 그랬다고 했거든요. 그니까 동서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뭔가 느끼는 게 없었어요? 물이 끊길 정도로 가난한 거면 가난에서 벗어날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형님은 대학도 듣도 보도 못한 데를 나왔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마디로 가난한 주제에 공부도 안 하고 뭐 했냐 이거죠.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헐뜯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빈 그릇을 내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코다리 반찬 다 먹었으니까 이거 주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무리 불러도 안 오니까 형님이 갔다 오셔야죠. 형님 목소리 크시잖아요. 동서가 너무 얼척없게 구니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저 대신 그 그릇을 받아서 크게 직원을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와서 코다리를 더 가져다 줬거든요. 동서가 이번엔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식사 자리 제가 사는 건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자마자 숟가락 세팅하고 물도 따라주고 제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져와야지. 왜 꿈쩍도 안 하세요? 오늘은 한식당이라 전부 다 세팅되어 있어서 덜했는데 평소에 늘 제가 밥을 살 때마다 형님이 항상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돈 쓰는 사람이 형님인 거 아시죠? 동서가 싸가지 없게 이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밥 자주 사지 않아? 왜 동서만 사는 것처럼 말해? 불과 2주 전에도 우리가 밥 샀잖아. 그때 맛있게 먹어놓고 왜 그래? 제가 이러니까 동서가 할 말이 없어졌는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 열받게 이러는 거 있죠? 제가 언제요? 기억 안 나는데요? 형님은 형님이 사준 것만 기억하죠? 제가 엄청 많이 사줬었는데 형님이 사준 걸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모르쇠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동서가 짜증나는 편이었지만 이날 일이 유독 저를 화나게 만들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놨었거든요. 동서, 적당히 해.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형님인 거 똑바로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시부모님 앞에서 이런 발언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제가 이러니까 동서가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동서가 끝까지 반박하면서 이기려고 하니까 남편이 이런 식으로 소리쳤어요. 그만해. 지금 시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짓거리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전부터 알게 모르게 울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더니 이번엔 아주 대놓고 이러네?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동서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때 시모가 남편을 획 째려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어때? 둘째 며느리가 뭐 틀린 말 했냐? 그리고 너는 왜 나서고 그래? 네 마누라라고 편드는 거냐? 며느리들끼리 대화하는데 남자가 끼는 거 아니다. 어머님이 대놓고 이러시는데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동서는 또 좋다고 웃는데 와... 그때 남편도 속에서 열불이 났는지 이랬었는데요.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차별하시면 안 되죠? 자꾸 이러시면 저랑 이 사람 집안 모임 자리에 참여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기싸움과 말다툼이 끝나긴 했어요. 남편이 밥도 다 먹었으니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저를 끌고 나왔거든요. 전 동서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길래 조만간 기강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날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남편이 나오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유, 속 터져 죽겠네. 당신 어떻게 참았어? 나였으면 바로 숟가락으로 이마 한 대 때렸을 텐데 진짜 교양 있어 보이더라. 남편이 이렇게 말해줘서 기분이 그나마 좀 괜찮아졌는데요. 그러다가 동서랑 이보다 더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시조카가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어 보였거든요. 시조카가 공부에 재능이 없는지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시조카가 우리 애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 모임 때마다 자연스럽게 어울리곤 했는데요. 그날따라 아이들의 대화가 귀에 더 잘 들리는 거예요. 무심코 들어보니까 큰아이가 시조카한테 이번 시험 성적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조카가 대답하기를 머뭇거리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잘 못 봤어. 엄마가 화낼까봐 걱정이야. 성적이 거의 바닥이거든. 엄마가 과외까지 시키고 학원도 여러 군데 보내주는데도 성적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 시조카가 공부에 재능이 없어 보이는데도 동서가 비싼 돈을 들이는 것 같았어요. 초등학생 저학년짜리를 개인과외까지 듣게 하면서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공부에 시달리는 시조카를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시조카가 똑똑하지만 노력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동서가 시댁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애는 지금 과외도 받고 주말마다 논술학원도 다녀요. 애가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그렇지 머리가 좋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성적이 오를 거예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동서는 끝까지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 너를 닮은 똑똑한 애니 잘할 거야. 역시 엄마가 신경을 많이 쓰니 다르구나. 애가 지금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시켜놓으면 나중에 결과가 나을 거다. 시모가 이렇게 동서를 너무 좋게만 보고 있고 동서는 막무가내로 애를 굴리니 진전이 없고 오히려 애가 망가져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동서가 지방에 있는 친정에 간 사이 시조카가 우리 애들 따라서 우리 집으로 하원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시조카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너 왜 여기에 있어? 학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한테 말하고 온 거야? 학원 안 가도 된다고 했어? 아님 오늘 학원 쉬는 날인 건가? 제가 무심코 이런 말을 건넸는데 시조카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이러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될까요? 저 공부 그만하고 싶어요. 학원 안 가려고 하면 엄마한테 혼나서 몰래 온 거예요. 엄마한테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시조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가 엄청 공포에 절여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싫다고 하는데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하루 우리 집에서 같이 놀아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줬는데요.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다가 애들 교육방송 볼 때 돼서 그것도 앉아서 같이 보는데 그것마저도 좋아하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동서한테 애들 방송 보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어쨌든 애 엄마한테는 애가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 하니까 동서한테 이런 문자는 보내놨죠. 시조카가 지금 우리 집에 있거든? 애가 공포에 너무 질려서 학원 가기가 너무 싫대.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싶더라. 하루 동안 내가 보살피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전 그리고 나서 피곤해서 평소보다 일찍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서 눈을 떴거든요. 누가 이른 아침부터 초인종을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초인종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만 깨어난 게 아니라 애들도 전부 다 일어났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동서더라고요. 동서가 얼른 문 열어보라고 하길래 열어줬는데 동서가 저를 확 밀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조카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를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시조카가 동서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동서는 애가 겁을 먹든 말든 시조카 등짝을 때리면서 이랬어요. 내가 네 잘되라고 고생해서 개인과외까지 보내는 건데 어떻게 몰래 땡땡이를 쳐? 이렇게 엄마 실망시킬래? 동서가 막 이렇게 애를 잡으니까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죠. 그니까 시조카가 울면서 이러기까지 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어제 하루만 쉬려고 그런 거예요. 시조카가 대성통곡을 하길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시조카가 안타까워서 동서를 이런 식으로 말려봤는데요. 동서, 그만해. 애가 얼마나 힘들면 엄마 몰래 땡땡이를 치겠어. 애가 수험생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공부시킬 필요 없잖아. 애가 얼마나 힘들면 우리 애들을 따라왔겠어. 그러지 말고 좀 풀어줘. 저는 동서랑 시조카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저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당신한테 이상한 거 배우면 어떡해? 우리 애는 나처럼 좋은 대학 나와서 억대 연봉 벌애인데 사람들이랑 잘못 어울리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면 인생 망하는 거야. 원래 끼리끼리 놀아야 하는 거라고. 금묵자학이라는 말 몰라? 우리 애랑 형님 애들이랑 어울리다가 큰일 날 수 있어. 내 애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다음에 또 내 아들 꼬셔서 물들이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동서가 저한테 이러는데 너무 황당했죠.
이 말 듣고 너무 열받아서 바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말 다 했어? 동서 지금 내가 우더른이야. 내가 형님이고 나이도 많다고.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경우 없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동서가 저를 획 피하더니 시조카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붙잡았는데도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동서한테 전화도 걸어봤는데 동서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결국 동서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이런 문자만 보내놨는데요. 내가 일부러 시조카 데리고 와서 집에 못 가게 한 거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시조카 밥 차려줘서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잘 챙겨줬는데 이러니까 황당하네. 평소에도 나 무시하고 헐뜯는 거 다 알아. 내가 그동안 동서 봐준 거라고.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그동안 나한테 한 짓 사과하는 게 나을걸? 동서가 분명히 이 문자를 봤는데 답장을 안 하는 것 같았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양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하다고 생각할 쯤에 이번엔 사이다를 100개 먹은 것처럼 속이 개운해지는 일이 생겼는데요. 어머님이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으셔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갔더니 동서까지 전부 다 와 있더라고요. 저까지 가서 무슨 일로 부르셨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러셨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수술 날짜가 잡혔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부른 거야. 그래서 말인데 수술비가 말이다. 어머님이 은근슬쩍 수술비를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셨는데요. 그러니까 동서가 또 시모한테 붙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알랑방귀를 끼더라고요. 형님, 아무래도 형님이 수술비 내기 어렵죠? 먹고 살기 빠듯한 형님 대신 제가 수술비 다 댈게요. 그러니까 형님이 어머님 병간호라도 열심히 하세요. 동서가 이러길래 또 저러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모가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며느리가 내주게?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네. 우리 둘째 며느리밖에 없다. 둘째 며느리가 아주 첫째 며느리 같고 듬직해. 시모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동서만 편애했는데요. 하지만 시모가 이렇게 수술 이야기를 꺼내고 수술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서 그럴까요? 시부께서 이때다 싶었는지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김에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잘 들어라. 나 이 사람이랑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와이프가 병나니까 집에서 온갖 히스테리를 부려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 그동안 계속 참아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아내로서 애엄마로서도 최악이었다.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던 거야.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러시길래 깜짝 놀랐죠. 무슨 이유로 그러시냐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이프가 사실 신혼 때부터 집안을 잘 돌보질 못했어. 와이프가 결혼 후에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집안일만 하고 돈 관리만 했는데 집안일도 설렁설렁 대충 하고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항상 돈이 부족했거든. 심지어 와이프가 나 몰래 큰 금액을 지출한 적도 있다. 멋대로 백화점에서 옷을 사오고 처가에 돈을 가져다 줬어. 그러면서 너무나도 게을러서 집안이 항상 더러웠고 애들도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 전업주부인 주제에 아이들이랑 가정에 무관심했어. 시부께서 이러시니까 시모가 엄청나게 억울해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하시는데 아버님이 계속해서 엄청 뭐라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로 불만사항이 있으면 우리끼리 있을 때 한마디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시부가 시모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부 말에 이렇게 의심을 해봤는데요. 아버님, 그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잖아요. 그렇게 힘드셨으면 저희한테 귀띔이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어머님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희한테도 보여주세요. 제가 똑부러지게 말하니까 시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부께서 이런 식으로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산 증인이다. 너도 네 시모 마주칠 때마다 듣지 않았냐? 그 히스테리 하루 종일 집에서 듣고 있는다고 생각해봐라. 그거 아주 사람 미친다.
이혼 안 하면 아주 정신병원에 들어갈 판이야. 내가 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거라니까. 시부가 이러시길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시모가 병에 걸렸는데 잘 낫지 않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마누라 부양 안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시모가 저랑 동서를 차별하셔서 밉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시부가 더 나빠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전곡을 찔렀는데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오래 산 배우자인데 아프다고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아버님 솔직히 갑자기 이러시는 거 다 알아요. 이유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제가 이랬는데도 아버님이 절대 뜻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저희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 네가 일침을 날리든 말든 이건 100% 이혼감이다. 난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잡지 말아라.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러 갈 거니까 말리지 마. 아버님이 이러시면서 진짜로 시댁 현관문을 나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시부손을 붙잡은 채로 이랬죠. 일단 가지 말고 이야기 좀 해봐요. 어머님이 이제 수술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시는 게 어딨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대화 좀 해보세요. 네? 근데 아버님이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가셨어요. 시모가 진짜로 이혼당하게 생긴 거죠. 시모가 바로 눈앞에서 그런 수모를 겪고 곧 있으면 이혼당할 거라는 생각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 당시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서 있었거든요. 시모가 그 후에 심신이 많이 불안정해져서 그런지 병세가 악화됐어요. 그러면서 수술날이 다가왔는데요. 전 당연히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고 곁에 계속 있었죠. 그런데 동서는 분명히 수술비 다 낸다더니 수술날에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그때 바로 동서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죠. 제가 전화 온 김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서, 어머님 수술비 낸다면서 왜 안 와? 오늘 어머님 수술날인 거 잊었어? 설마 까먹은 거야? 아니면 사정이 생긴 거야? 동서가 나서서 수술비를 내겠다고 한 거니까 당연히 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동서가 이런 식으로 바로 태도가 돌변해버린 거예요. 형님이 맏며느리니까 그쪽이 내세요. 이제 곧 이혼할 거라서 내 시모도 아니에요. 저랑 이제 남남이니까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이러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또 전화를 걸어봤는데 동서가 그 후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침대에 누워있는 시모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있죠? 며느라, 너도 나 놔두고 갈 거냐? 가지 말아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내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사실 우리 친정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수술도 받고 약을 먹으면서 병원살이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생각나기도 해서 어머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냥 가도 무방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시기도 하고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가 생각나서 곁에 있어드릴게요. 제가 이러니까 어머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시모 수술할 때 보호자가 돼서 지켜보고 병간호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시모가 수술을 끝내고 회복 기간을 거쳤어요. 제가 그때까지 돌봐드리다가 시모가 퇴원하는 날 짐을 챙기고 시댁으로 갔거든요. 시부가 이혼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남편이랑 저랑 서방님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저랑 남편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엄청난 일을 폭로했죠. 제 남편이 쇼킹한 사실을 알아왔거든요. 바로 시부가 그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부가 자동차 검사를 해주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자동차를 맡겼대요. 2021년부터는 자동차 등록증 없이도 자동차 검사가 가능했지만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자동차 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야 했어요. 근데 시부가 그걸 깜빡하고 안 주신 거예요. 보통 자동차 등록증은 글로브 박스에 많이 두니까 무심코 거길 열어봤대요.
근데 거기에 여자 립스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립스틱이 시모 거가 아닌 게 시모가 아예 화장을 안 하시거든요. 입술에 립밤 정도밖에 안 바르시는데 빨간 립스틱이 있으니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일단 자동차 검사를 맡기고 시모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차에서 립스틱을 발견했다고 할 수도 없어서 남편이 어머님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그게 엄마 요즘 화장해? 립스틱 같은 거 바르나? 엄마가 화장 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하고 물어보는 거야. 남편이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떠봤다고 하는데요. 근데 시모가 글로브 박스에 든 립스틱은 언급도 안 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왜? 립스틱 사주려고? 화장 아예 안 하니까 사줄 생각 전혀 하지 말아라. 저번에 네가 한번 발라보라고 사준 것도 아직 안 쓰고 있다. 그래서 남편이 일단 전화를 끊고 생각을 좀 해봤대요. 시모가 호기심으로 사서 발랐다거나 시부가 바르라고 사주셨다가 거절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까지 예상할 수 없는 게 글로브 박스 안에서 발견된 게 거의 다 써가는 립스틱이었대요. 남편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랑 상의를 했어요. 저도 아버님한테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아버님이 핸드폰을 2개나 들고 다니는 걸 봤거든.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때가 생각나네. 아버님이 핸드폰 2개를 들고 있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른 핸드폰을 숨기고 아닌 척 눈을 피하더라고. 이거 뭔가 쎄한 것 같아. 캐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시모에게 간병인을 붙인 후에 남편과 함께 불륜 증거를 수집하러 다녔었어요. 그러다 쇼킹한 사실을 알아냈죠. 바로 시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맞았고 시부랑 만나고 있는 불륜녀가 동서랑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동서랑 불륜녀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요. 시부가 참 양심도 없지. 나이 차이가 거의 딸뻘이었거든요. 근데 불륜녀가 시부 돈에 눈이 멀어서 시부를 꼬시고 연애를 한 거였어요. 시댁의 50평 아파트는 지어진 지 꽤 됐는데 최근에 가격이 엄청 올랐었거든요. 시부가 그걸 어떻게든 처분해서 돈을 좀 굴려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자기 친한 언니가 부동산 쪽에서 일한다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라고 소개시켜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완전 작업 들어간 거죠 뭐. 동서랑 불륜녀가 시모를 이혼시킨 다음에 그 집을 꿀꺽해서 돈을 챙기려고 했어요. 사실 시모 못지않게 시부도 저보다 동서를 엄청 편애했는데요. 그래서 아버님이 동서한테 이런 제안까지 했대요. 내가 이혼하고 지금 내 애인이랑 재혼하는 걸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 줄게. 그럼 너도 거기서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와줘라. 그런데 동서가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륜녀랑 짜고서 둘이서만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나눠 갖기로 한 거죠. 그리고 시모가 동서한테 은근히 부양을 바라는 것 같아서 그게 귀찮기도 했나 봐요. 동서가 사람 탈을 쓴 순 나쁜 년이었어요. 당연히 불륜녀는 아파트가 목적이 아닌 것처럼 시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척 연기를 했고 시부는 사랑에 빠져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세요? 남편과 함께 불륜 증거를 수집하러 다녔다고 했잖아요. 시부 뒤를 밟아서 시부가 어떤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모든 뒤를 밟고 다니고 시부 차에다가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하면서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했어요. 그러다가 불륜녀가 시부 차에서 시부를 기다리면서 동서랑 통화를 하는 게 찍힌 거죠. 불륜녀와 동서가 자기들 작당 모의를 술술 말하면서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심지어 동서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님에 대해 이런 막말을 하기도 했어요. 일이 아주 순조롭게 됐어. 노인네 한 명 꼬시기 참 쉽지 않아?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했는지 몰라? 동서가 하는 말에 불륜녀도 낄낄거리는 걸 듣고 소름이 끼쳤는데요. 이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증거들을 모으던 와중 불륜녀의 남편과도 만나게 된 거예요. 불륜녀의 남편이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에어컨 청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봉고차에 대문짝만하게 에어컨 회사 이름이랑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륜녀한테 접근해서 바로 이렇게 말해봤죠.
그쪽이 우리 아버님이랑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쪽 남편 회사랑 번호도 아니까 폭로해버리기 전에 어떻게 아버님이랑 만났고 무슨 이유로 접근한 건지 전부 다 털어놔요. 제가 이러니까 불륜녀가 발뺌을 하는 거예요. 아주 숨도 쉬지 않고 이런 구라를 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딴 정신 나간 노인네를 왜 만나겠어요? 늙은 놈이 어디가 좋다고 제가 만나겠냐고요.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그 노인네를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라고요. 그 여자가 아무래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들려주니까 그제서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혼자 계획해서 저를 꼬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친구가 먼저 이혼시킨 다음에 집 받으면 그거 나눠 먹자고 꼬신 거라고요. 제가 말해줬으니까 제 남편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때 남편이 화가 나서 우리 아버지 꼬신 거 어떻게든 대갚아줄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불륜녀가 제 남편한테 이딴 말까지 짓거리는 거예요. 늙은 당신 아버지, 내가 놀아줘서 오히려 회춘하시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봉사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녹음해서 시부모님께 들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셨죠. 지금 내가 속은 거냐? 니들이 전부 다 짜고 나한테 사기를 친 거라고? 고작 돈 몇 푼 챙기려고 작정하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한 거야? 어? 서방님은 충격을 크게 먹으셨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 시모가 시부뺨을 때리시더니 휴대손을 들고 와서 막 휘두르면서 이랬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바람피는 것도 모자라 나를 버리려고 해? 그리고 니들이 감히 나를 속이고 돈 때문에 가정을 파탄내려고 한 게야? 시모가 이러시면서 동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시댁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 멱살 잡느라 뒤엉킨 사람들을 저랑 남편이 말리느라 혼났죠. 그 사이에 시부랑 동서가 도망을 갔어요. 시부랑 동서가 도망갔는데 시모가 그대로 뒀겠어요? 시모가 시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불륜녀한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죠. 그 후에 법적으로 참교육 시켜줄 일만 남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얼른 시댁으로 와보라고 하셔서 달려갔어요. 그니까 시댁에 시부랑 불륜녀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불륜녀가 울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남편이 알면 이혼당해요. 저 그쪽 남편 좋아해서 사귄 거 아니고 돈 때문에 만난 거라고요. 제가 왜 그쪽 남편 좋아하겠어요? 하나도 안 좋아했다고요. 시부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얼굴이 되셨죠. 불륜녀가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기 싫다고 소리치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윽박지르셨어요. 뭐? 언제는 나 없으면 안 된다며?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겠다며? 그동안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했던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버님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륜녀한테 이러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불륜녀가 그때 시부를 밀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욕을 했어요. 나이는 먹을 대로 다 먹은 노인네가 딸뻘을 좋아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상하고 더러운 거지. 누가 젊은 남자 놔두고 니같이 늙은 놈이랑 붙어먹겠냐고. 그러니까 시부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아무 말도 못하셨는데요. 불륜녀가 차고 있던 목걸이를 팍 뜯더니 시부 면상에 던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갖고 꺼져. 내가 니 때문에 미쳐버리겠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내가 돈 때문에 더러운 꼴 다 참았는데 진짜. 불륜녀가 지 혼자서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발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모한테 매달려서 이런 식으로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 남편이랑 이혼하기 싫어요. 저 진짜 지금 남편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시부가 멍하니 그런 불륜녀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불륜녀한테 매달리기까지 하셨어요. 자기야,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나는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자기 때문에 가정을 버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시부가 이러면서 추하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부가 바로 몸을 틀어 시모에게 가더니 무릎을 꿇은 채로 이러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랑 이혼하지 말아주라. 나도 나 이용해 먹은 년이랑 잘해볼 생각 없어. 내가 이거 버리고 다시 당신한테 갈 테니까 나 다시 받아주라. 시모가 그런 시부 손을 뿌리치니까 아버님이 우리 부부와 서방님에게도 시모를 설득해달라고 사정했죠. 우리 남편과 서방님은 시부에게 큰 실망을 한 상태라 그런 시부를 발로 확 밀어내버렸는데요. 시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2년 놈을 내쫓아버렸어요. 그 뒤에 시모가 우리가 녹음한 것 덕분에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에서 모두 다 승소했죠. 재산 분할을 받은 다음에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았대요. 그렇게 시모께서 이혼을 하시고 위자료로 공동명의였던 집을 받게 되셨어요. 남편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듣고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러셨어요. 며느라, 정말 널 볼 면목이 없다. 너한테 그동안 못해줬던 것밖에 없는데 끝까지 내 곁에 남아서 물심양면 도와주는 거 보고 누가 진정한 내 편인지 깨달았어. 50평 시댁집을 며느리 너에게 줄게. 나는 요양원이라도 들어갈 거니까 내 집이라도 받아줘라. 어머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러셔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거든요. 이 사실을 동서도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소동이 있고 나서 동서가 본인도 이혼당하게 생겼으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드나들면서 이랬거든요.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언니가 혼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진짜 아버님께 부동산 업자만 소개시켜준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모한테 아양을 떨어대면서 별의별 말을 다 했거든요. 근데 시댁집을 우리한테 준다고 하니까 동서가 난리가 났죠. 제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런 말을 씨부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형님한테 그 집을 줄 수가 있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형님보다 제가 어머니께 더 잘했잖아요. 동서가 어이없게도 펄쩍 뛰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모가 동서 뺨을 때리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이게 정신이 나갔나? 양심도 없는 년이 뭐가 어쩌고 저째? 니 때문에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 놈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네가 나한테 잘했다고? 어머님이 손을 휘두른 것 때문에 동서가 놀라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서에게 이런 식으로 촌철살인을 날려버렸어요. 어머님한테 알랑방귀 끼면서 나 무시하더니 잘됐다. 단순히 우더런한테 예쁨 받으려고 그런 거여도 좀 그랬는데 돈 때문에 뒤에서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까 너무 역겹네. 이런 사람이 내 집안 사람이라는 게 수치스러워. 제가 이런 말로 일침을 날리니까 동서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어버버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시부랑 불륜녀가 그랬듯이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그 뒤로 제가 종종 시댁에 가서 어머님께 안부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방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이런 근황을 알려주셨어요. 와이프가 우리 아버지한테 여자까지 붙여주고 부모님 집을 꿀꺽하려고 한 게 괘씸해서 같이 못 살겠어. 그리고 와이프가 본인 욕심 때문에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 그 어린 것을 학원을 몇 개씩 보내고 성적을 매일 확인하면서 압박 주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와이프랑 많이 싸웠거든. 그래서 이혼할 거야. 이혼할 준비도 하고 있어. 시부랑 불륜녀를 엮어준 것도 그렇고 시조카의 교육 문제도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니까 이혼 소송을 거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방님께도 불륜녀가 증언해준 녹음본을 주기도 했고 동서가 시조카한테 학원 가라고 문자 보내고 전화로 성적 압박 준 게 다 남아있었거든요. 서방님이 재산 분할 받은 다음에 위자료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었죠. 그리고 시조카가 강력하게 서방님과 지내고 싶다고 해서 양육권이 서방님에게 넘어갔어요. 그 뒤로 우리는 50평짜리 시댁집을 받고 혼자가 된 시모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했는데요. 시모가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병간호해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이 열리더니 시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시모가 시부랑 이혼하신 뒤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안 바꾸셨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버님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님, 이혼하셨는데 왜 찾아오신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말도 없이 오셔서 멋대로 문까지 여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얘기했는데 시부가 문 밖으로 살짝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다발이랑 반지를 가져오시더니 시모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으면서 이러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 살림 합치자.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예상대로 그 여자한테 버려졌어. 예전에 내가 이렇게 프로포즈 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씨부리는데 시모가 바로 꽃다발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꽃다발로 시부 머리를 팍팍 치시면서 쌍욕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쫓아냈는데도 이러고 싶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내가 네 같은 걸 다시 받아주겠어? 네같이 더러운 놈을 내가 왜 받아주겠냐고! 시부가 쌍욕을 들으면서 쫓겨나신 뒤로는 다시는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서방님은 동서랑 이혼한 뒤로 어떻게 지내냐고요? 시조카가 우리 애들이랑 친하니까 서방님이 시조카를 데리고 자주 놀러 오셨거든요. 시조카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조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서방님께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서방님, 애가 전이랑 다르게 밝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우리 조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울상이었거든요. 이렇게 자르는 애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러니까 서방님도 시조카 성격이 많이 달라졌대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도 해주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학원 그렇게 다닐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결제한 학원 전부 다 끊고 영어 학원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오히려 공부를 즐기면서 성적이 높아졌어요.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는 사이 시조카가 저희 집에서 신나게 놀고 공부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서방님이 전화를 주셔서 받아봤거든요. 동서가 시부처럼 멍청하게 또 서방님이랑 시조카를 찾아왔대요. 하필이면 시조카 학교 앞에서 딱 마주하는 바람에 서방님이 시조카 친구들 앞에서 동서를 개망신 줬다는 거예요. 서방님이 글쎄 시조카 엄마 아니냐고 묻는 시조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저 사람 엄마 아니고 이상한 아줌마야. 저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말 걸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 알겠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별의별 일을 다 겪은 뒤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시댁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같이 못된 사람과 사이가 좋아질 줄 몰랐는데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희 어머님처럼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는 시댁 식구들을 두고 계신다면 저처럼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